네, 다음 주 이제 올해를 마감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13일인데요. 그 전에 미리 또 선물 전략, 옵션 특급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삼성증권의 성수연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파생 쪽도 좀 바람이 안 좋죠? 네. 거래량이 위축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시장이 많이 좀 위축되어 있는 편인가요? 예, 뭐 현선물 시장 할 거 없이 지금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를 보니까 선물 시장의 고평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선물을 좀 많이 매수를 하면서 현물 대비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이시스를 봤을 때는 이 컨텐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차익거래 하면은 비싼 거 팔고 싼 거 사야 되지 않습니까? 선물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인 선물 매수가 집중되었던 날들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선순환 수급 쪽에 있어서 선순환이 좀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장 초반에 그 미국 증시 상황 반영한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한꺼번에 유입이 되면 베이시스가 확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베이시스 보고서는 그때그때 대응하는 그 차익 거래자들 주로 국가 지자체 부문이죠. 그쪽에서 이제 매수 유입이 들어오면 또 현물 지수도 거기에 따라서 반등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이번 주 들어서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 지자체 쪽에서 이미 차익 매수분을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추가 매수 여력이 한 1,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국인 매수가 좀 집중이 돼서 베이시스가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예전처럼 폭발적인 차익 매수가 유입되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이 차익 거래 쪽에서는 반대로 쌓여있는 매수분을 청산하지 않을까, 한 7,000억, 6,000억 정도 되는 이 매수분이 언제쯤 출회가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감도 사실은 약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네. 항상 뭐 시장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어느 쪽이 더 큰 것이냐, 이것을 가늠해 보는 것이 이제 또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자, 아직까지는 청산의 가능성, 조금 약간 부담이 좀 되는군요, 만기 때. 자, 그렇다면 최근에 프로그램 매매의 지수 영향이 또 커진 상태인데 이 프로그램 차익 동향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예, 앞서 말씀하셨듯이 일단 현선물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회전되고 있는 수급이 프로그램 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 전망을 해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쪽 동향이 좀 중요한 상태입니다. 어제 상황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제 미국 재정절벽 이슈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한 이제 미국 관련한 좋은 이슈가 있을 경우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어제 장 초반에 유입이 됐었고요. 코스피 선물 가격이 탄력적으로 상승하면서 베이시스가 확대가 됐었고, 그래서 차익 거래자들이 이제 싼 현물 쪽에서 매수,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싼 선물을 매도하는 이제 매수 차익 거래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어제 장에서는 일어났지만 이제 반대 상황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바로 지난 화요일이라든지 오늘 오전장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털어낼 경우에는 베이시스가 또 급격하게 하락을 할 테고, 차익 거래자들은 그동안에 많이 쌓아놓았던 매수분을 청산하거나 혹은 뭐 신규 매도 차익 거래를 수행하면서 현물 지수에도 좀 압박을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차익 거래자들 대부분이 이제 국가 지자체 부문인데요. 지난 만기 이후에 이제 매수 차익 잔고를 상당히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한 6천억 가량 정도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베이시스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유입되는 이 차익 거래자들로부터 유입되는 매수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또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오늘같이 베이시스가 위축될 경우에 출회가 우려되는 이제 대기 물량이라고 하죠. 상당히 많이 이제 쌓여 있는 상태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선물 매매, 오전에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이 결국 오후에 차익 프로그램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 종가 역시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일 야간장에서 외국인 선물 매매 추이, 그리고 장 초반 외국인 선물 매매 방향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물 주식 기준으로는 1,300억, 물론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 1,400억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동향 보니까 차익 거래는 1,000억 매도고 비차익은 거의 소강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뭘 사고 있습니까? 보통은 비차익이건 차익이건 뭐 섞어가지고 막 쓰긴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 어떻게 읽어볼까요?
예, 투자자분들이 이 전체 데이터만 보실 때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별 움직임이 없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뭐 순매수가 있더라도 아주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 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외국인들은 이 대형주 중심의 바스켓, 즉 비차익 프로그램은 지난달 중반부터 꾸준하게 상당한 규모로 순매수를 기록해왔습니다. 다만 이외에 그러니까 개별 종목 주문이죠. 이쪽에서는 순매도를 기록해서 결국 상쇄되면서 전체 순매수 양은 좀 미미해 보였던 건데요. 장 종가만이 아니라 이제 장 중에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 비차익 순매수는 장 중이 아니라 대부분이 장 종가, 동시호가에 집중돼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 종료 근처가 되면 코스피 현물 지수는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 매수 때문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결국에 이제 베이시스 좁아지면서 국가 지자체 차익 거래자들로부터 이제 차익 매도가 또 출회되게 되겠죠. 그래서 장 종가 동시호가에 결국에 외국인과 이 외국인의 비차익과 그 차익 거래자들의 차익 매도가 충돌을 하면서 사실 이제 국가 지자체 쪽의 차익 대기 물량이 더 많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장 종가는 지수가 갇혀 있다라는 표현도 많이 이제 나오게 될 만큼 이제 장 시초가와 큰 차이 없는 수준에서 장이 종료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 시초가에서 이제 좀 그 갭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 마감할 때는 다시 좀 내려앉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도 이 외국인들 비차익으로부터 그리고 국가 지자체 쪽의 차익 매도로부터 나왔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국가 지자체가 거래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예. 맞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기 때 국가 지자체는 가지고 있는 매도 매수 차익 뭐 하여튼 청산을 좀 하고 외국인은 비차익으로 매수를 들어오는데 배당 투자를 노린 것인지 이것이 충돌이 나면은 거의 뭐 상세가 되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장 종가가 이제 갇혀 있다. 뭐 변동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장이 크게 매수가 유입이 되더라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장중에 이렇게 양쪽에서 수급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쇄가 돼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결론인데 다음 주 동시만기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동시만기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국가 지자체에 쌓여 있는 차익 매수 잔고가 풀릴 것인가 하는 이제 우려가 될 텐데요. 이 선물 스프레드 가격 조건을 보면은 사실 지금 이론 스프레드와 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이월하기 위한 충분한 가격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해놨던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차익 포지션이 그대로 이월된다는 것은 결국에 현재 매수 차익 잔고가 만기일 청산 없이 롤오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현재 전망대로 연말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그 전망을 유지한다면 뭐 다음 주 초에 급격하게 해외 이슈가 뭐 터지지만 않는다면 사실 만기의 상당 부분은 롤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자체 대기 물량 관련해서는 만기 이슈가 아니라 만기 관계없이 현선물 베이시스 그때그때 보면서 터져 나오는 물량들이 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이들도 이제 거래세 부과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적으로 회전을 시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만기일 이슈보다는 베이시스가 0.4포인트 이하를 기록할 경우에 이제 만기 관련 없이 물량을 조금씩 털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국가 지자체가 만기 때 얼마나 털어내느냐 이것은 내년도 3월물과 올해 12월물 간의 격차인 스프레드에 따라서 롤오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청산이 또 일정 부분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때 상황 봐서 또 다시 이야기해봐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물옵션 특급 전략 그래도 이미 힌트를 좀 한번 들어봤고 개념 정리를 잘 해봤습니다. 삼성증권의 성수연 파생상품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